번째 강의 자료고 정규화에 대한 1, 2, 3 정규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규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미니멀 커버, 최소 커버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앞에 함수적 동속성들 간의 동등성을 이용한 커버라는 개념을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정규형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정규형 1, 2, 3 정규형을 공부했죠. 그렇죠? 1 정규형은 어떤 정규형이었죠? 조건. 원자적. 예, 원자적, 원자성이죠. 프라이머리티. 유일무이한 식별키가 있고 원자적 데이터를 가지거든요. 아, 네. 그게 제1 정규형이군요. 제2 정규형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완전 함수적 종속. 무엇에 대해서? 뭐가 완전한 함수? 키에 대해서 완전한 함수 종속이 되죠. 그냥 존재하는 함수적 종속성이 완전한 함수 종속이 아니라 키에 대해서 완전한 함수 종속이에요. 3정규형은 조건이 뭐였죠? 그 함수적 이행점 함수 종속이 없어요. 네, 이행함수 종속이 없어야 되는데 뭐가? 키에 대해. 키에 대해서? 키가 뭐가 키에 대해서? 키가 아니고 모든 키가 아닌 키가 아니고 키가 아닌 애트리뷰트, 키가 아닌 속성들이 비주요 애트리뷰트라고 불렀던 키가 아닌 속성들이 이행함수 종속을 가지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정규형이 있는데 그런 정규형의 조건을 만들고 정규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런 정규화를 하는 거예요? 뭐냐, 그게 힘든데. 셀렉트할 때 좀 쉽게 하려고. 셀렉트할 때 쉽게 하려고 그걸 좀 더 잘 개념을 한다면 성능계도 그런가요? 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는 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고 정규화가 잘 돼 있으면 지리를 했을 때 지리 처리의 효율도 높일 수 있죠. 속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정규 외에 표준화 시킬 수 있어요. 네? 예,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표준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관리가 용이해지겠죠. 표준화가 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설계 업무를 표준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붙인다면 저장 공간의 낭비, 중복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정규화가 돼 있음으로 인해서 이상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갱신 이상 현상. 갱신 이상 현상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들어가서 질문하면 삽입삭제, 수정 이상 현상. 예를 들어보시면 줄 수 있어야 돼요.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유형입니다. 정규화에 대해서. 1, 2, 3 정규형은 우리가 다 이해했어요. 이제 추가적인 정규형을 볼 텐데 주로는 BCNF 정규형을 볼 거예요. 그래서 BCNF 정규형을 보고서 마지막 마무리로서 실제 현장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정규형은 무엇인가? 그걸 이야기해요. 그게 지금 BCNF 3에 넣고 정규화예요. 고려사항 정규화. 자, BCNF는 여러 후보키를 가진 릴레이션의 정규화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사실은 기본 키만이 아닌 후보키를 가진 릴레이션을 많이 고려했었죠. 근데 정규화를 쉽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다 기본 키에 대해서 완전한 수준, 기본 키만 따져요. 근데 복잡하게 따지면 이제 기본 키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 키에 대해서도 정규화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BCNF를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3정규형을 다시 정의해요. 3정규형을. BCNF는 뒤에 보겠지만 얘 이름 보이스 카드 노멀 폼입니다. 보이스 카드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BC가
얘를 정의하는데 삼정규형을 다시 정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삼정규형과 관련된 정규형이라는 얘기예요. 삼정규형에서 어떤 조건이 싹 바뀌면 BCNF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삼정규형을 정의하면 키가 아닌 속성에 대해서 이행함수 종속이 없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것을 다르게 정의해보면 릴레이션 스키마 R이 있어요. 어떤 릴레이션 R이 있는데 여기에 X가 A를 결정한다. A가 X에 의해서 종속된다. 라는 함수적 종속성이 있을 때마다 이런 함수적 종속성이 있으면 우리가 전에 삼정규형을 정의할 때는 이 A가 우측이죠. A가 비주요 애트리뷰트인 거죠. 이 A에 대해서 이행함수 종속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의했었죠. 자, 이것을 다르게 정의하면 A하고 B 두 가지 조건으로 정의했어요. X는 좌측편 얘기하는 겁니다. X가 R의 슈퍼키가 좌측편에 있는 속성이 슈퍼키다. 라는 얘기는 이 우측이 뭐가 됐든 간에 항상 키가 결정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죠. 삼정규형. 쉽죠. 이거나라고 했어요. 이거나 또는이죠. 또는 B에 걸린다는 얘기는 이거나라는 얘기가 A가 거짓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냥 true가 돼서 그냥 바로 삼정규형인 거예요. 이거나 했으니까 B 조건을 따진다는 얘기는 이게 거짓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왼쪽 X편 좌측이 키가 아닌 경우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A가 우측편 애트리뷰트, A가 R의 주요 애트리뷰트이면 즉 키라는 얘기입니다. R의 키예요. 우측이 키이면 R은 삼정규형을 갖는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B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쓰니까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우측에 있는 애트리뷰트가 키가 아닌 속성에 대해서 이행함수 종속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키인 속성이 우측에 있는 거예요. 키인. 주요 애트리뷰트 이면이니까. 키인 속성에 대해서 이행함수 종속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삼정규형은. B번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원래 제3정형은 키가 아닌 속성에 대해서 이행함수 종속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얘기를 바꾸면 키인 속성은 이행함수 종속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3정형이. 키인 속성은 키가 아닌 속성에 대해서 이행함수 종속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B번이 바로 키인 속성이면 이행함수 종속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와 같아요. B번이. 요 A번에 의해서 X 좌측편이 키가 아니에요. 키라면 A번 조건에서 그냥 삼정형 끝났어요. 근데 키가 아니야 왼쪽이. 키가 아닌 애가 뭔가 결정하네? 이거 이행함수 종속이니까 삼정형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B 조건을 봤는데 근데 우측편 애가 키인데 또는 키이거나 키의 일부인데? 그러면 그럼 삼정형이야.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키가 아닌 속성에 대해서 이행함수 종속이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 조건이 있더라도 키가 아닌 속성이 이행함수 종속인 건 아니잖아요. 키인 속성이 이행함수 종속인 거죠. 그렇죠? 삼정형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려워지다 이렇게 하니까. 네. 자, 요렇게 정의가 되는데 BCNF, 보이스, 카드, 노말, 폼은 이 위에 정의해서 B번 이 B의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의 경우도 안 되고 무조건 A인 경우. 릴레이션이 있는데 속성을 결정한다라는 어떤 함수적 종속성이 있다면 결정하는 속성은 항상 키여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키만 다른 속성을 결정할 수 있다. BCNF. 우리 지난 시간에 토론할 때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왠지 결정하는 왼쪽에 있는 건 키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게 바로 BCNF.
키가 아닌 애는 왼쪽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체 뭔가 결정인자, 결정하는 속성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x가 a를 결정한다라는 함수적 종속성이 뭔가 있을 때마다 릴레이션에 x는 언제나 슈퍼키, 정확하게는 후보키, 키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BCNF 정의가 사실은 되게 직관적인 정의예요. 근데 삼정교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예대로 보면 함수적 종속성이 뭔가 있을 때마다 좌측판에 있는 속성은 항상 P 이거예요. 저희가 BCNF. 근데 BCNF와 삼정교형의 차이를 구별하려고 하면 이제 이걸 이해됩니다. 차이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직 잘 헷갈려요? 뭐 해야 되나? 질문을 해주세요. 헷갈리면. B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러면 키에 대해서도 삼정교형의 그 특징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이해함수 정속? 이해함수 정속을 원래는 그 비주유 원소 비주요? 애트리뷰트에만 적용을 하다가 네. 그 BCNF부터는 주요 애트리뷰트한테도 적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뭐가 애매한가? 태우의 질문이니까 좀 헷갈리네. 질문. BCNF는 네? 저기 제3정규 정의에서 x가 a를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행 함수 종속이라는 게 네. x에 따라 또 부분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a를 결정한다는 네. 근데 a 경우는 그 슈퍼키 x가 슈퍼키니까 안 돼요. 그 맞는 거고 삼정규형은 그렇죠. P는 주요 애트리뷰트 T. 주요 애트리뷰트. 후보 K에 대한 거의 애트리뷰트. 주요 애트리뷰트들은 키에 속하는 애트리뷰트들이에요. 키인 애트리뷰트. 그러니까 결국은 제3정규형이 만족하지 않으려면 그 경우 키가 아닌 놈을 이행함수적 공식으로 갖고 있어야 만족하지 않는 거고. 키가 아닌 놈이 키가 아닌 애를 함수적으로 종속하는 순간 걔는 이미 이행함수 종속이에요. 왜냐하면 그 릴레이션에 키가 아닌 애가 딴을 결정하잖아요. 키인 애가 분명히 이 왼쪽에 얘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키가 아닌 애가 뭘 결정한다. 이 얘기는 이행함수 종속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한 번에 나오는데.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죠. 키 거치는 키가 아닌 애가 다른 애를 결정한다라는 종속성이 존재하는 순간 이렇게 합시다. y가 어떤 속성? 소문자 b를 결정한다. 이런 함수적 종속성이 성립해요. 릴레이션 R에서. 근데 이 y가 비주요예요. 즉 키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함수적 종속성이 성립한다고 하는 순간 이 릴레이션에 이 비속성은 이행함수 종속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있어요. 왜 그렇죠? 키가 아니고 키가 Y를 이 릴레이션 아래 키네가 있잖아요. 키가 있잖아요. 키는 Y도 결정하고 B도 결정하죠. 이게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비주요 애트리뷰트가 뭔가 결정한다라는 함수적 종속성이 성립한 순간 이미 이행함수 종속이 있는 거예요. 삼정교형을 위반해요. 키가 결정하면 네. 괜찮지 않아요? 키가 결정하면 얘는 상관없죠. 얘가 문제인 거죠. 이행함수 종속이니까 얘가 문제인 거죠. 이게 삼정경인데 이거 B번을 들이대는 순간 여러분이 혼란에 빠졌군요. 지금.
저희가 회원 아이디가 있고 네.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디를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X가 아이디라고 놓고 A가 주민등록번호라고 놓으면 네. 지금 A도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도 주요 애트리뷰트고 네. 아이디는 슈퍼키고 그럼 A랑 B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다고요? 그런 경우는 A번에 의해서 참이 되죠. 아이디하고 주민등록번호. B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삼정경이에요. 뭔가 둘 중에 하나 맞으면 되는 거니까. 비주요 애트리뷰트가 네. 키를 결정하는 얘가 비주의 애트리뷰트가 키를 결정하는 얘가 있어요. 그게 문제는 해요. B를 지금 그런 경우가 네, 그런 경우가 B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슈퍼키가 아니면서 왼쪽 애가 키가 아니면서 네, 키를 결정 키를 결정하는 그런 함수 종속이 존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고 하면 잘 못 주겠어요. 뒤에서 예를 하나 이 자료에 있는데 그 예도 좀 약간 억지스럽게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생에 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정명에서는 주요 애트리뷰트는 이행자 선수 정석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삼정경에서는 그렇죠. 근데 얘가 NF에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얘가 비주요 애트리뷰트예요. 근데 이 우측에 있는 애가 비주요 애트리뷰트였다면 이행함수 종속이 있는 거고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얘가 비주요가 아니고 얘가 키였다면 삼정경에서는 오케이예요. 문제 없어요. 얘가 비주요이더라도 얘가 키였다면 뭐 삼정경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냥 무시한다는 얘기죠. 근데 BCNF는 절대 안 된다. 왼쪽에 결정하는 결정인자는 무조건 키여야 돼 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BCNF. 삼정규형이 좀 잘못돼 있어서 추가시키는 거예요. BCNF가요? 삼정규형이 방금 저게 되면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좀 뭔가 이상하죠.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면 뭔가 좀 꼬여요.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BCNF라는 걸 주장한 거고요. BCNF 정의를 보면 되게 직관적이에요. 뭐가 뭘 결정한다 할 때 결정하는 결정인자라는 자체는 무조건 키여야 된다. 직관적이잖아요. 뭔가 저희가 되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막 하다 보니까 저걸 달성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함정규형에 해당되는 저런 B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저런 케이스가 가끔 있는데 저것마저 그런 BCNF가 되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논란이죠. BCNF 정의가 되게 심플하잖아요. 연산하는 데 있어서 삼정규형과 난입해도 크게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소진이 있지만 결정해야 될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현장에서의 고민이 그거예요. 예로 할 거냐 예로 할 거냐. 삼정경보다 BCNF가 더 강한 정규형이죠. 이런 것도 허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사실은 더 강한 정규형이 BCNF가. 그러면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3NF가 할지 BCNF까지 갈지는 현장에서의 고민이고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현장에서 정규화의 목표는 둘 중에 하나예요. 3정규형까지 또는 BCNF까지 정규화한다. 이게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의 목표가 3 또는 BCNF. 계속 가볼게요. 자, 각각의 정규형은 이미 우리가 봤겠지만 선행 정규형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정규형은 다 1정규형을 만족하는 거고 3은 2를 다 만족하고 BCNF는 3정규형을 다 만족하는 거예요. 점점 더 센 정규형이라는 의미고 근데 여기에 제3정규형에 속하지만 BCNF는 속하지 않는 릴레이션이 존재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BCNF가 더 강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경우는 예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에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강경 데이터베이스 설계 목표는 3NF 또는 BCNF를
갖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주로 3정규형을 갖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3정규형. 주로는 3정규형까지를 목표로 하세요. 근데 이게 이슈가 되는 경우는 3정규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문제가 됐던 B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때, 즉 BCNF를 만족하지 않는 3정규형은 냈는데 BCNF는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 경우, 그런 걸 발견했을 때 이제 머리 아픈 거죠. 원래 3정규형인데 만족해 라고 했지만 잘 따져보니까 BCNF는 안 되는 이 애매한 케이스가 발견이 됐네. 그러면 이제 3NF로 끝낼지 BCNF까지 할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 목표는 3NF입니다. 단독은 BCNF. 자, 정규화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서 제1정규형부터 BCNF까지 갈 겁니다. 이 예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제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예제가. 책에 있는 걸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부동산, 우리나라로 필지 정도 되는 어떤 부동산 특정 영역을 관리하는 필지 관리 같은 경우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락스라는 게 있고 여기에 부동산의 그 필지의 식별 번호 ID가 있고 카운티 내 도시의 이름이 있고 러트 넘버가 있어요. 이 러트 넘버가 있고 그 러트 넘버 또는 이 부동산 ID에 해당되는 영역의 면적이 있고 가격이 있고 세금률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각 도시마다 부동산 세금률을 달리할 수 있죠. 그래서 세금률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가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또 뽑아진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프로퍼티 아이디라고 있는 걸 부동산 식별자로 따로 만든 거죠. 인위적으로 만든 식별자예요 사실 얘는. 얘가 바로 키가 될 거고 기본 키로 선정될 문제도 없겠죠. 그리고 카운티 네임과 러트 넘버를 합치면 얘가 후보 키가 가능하죠. 그 도시에서의 부동산 번호니까, 러트 넘버니까. 두 개가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아이디가 키라고 했으니 얘가 다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 키에 대해서 완전 함수 종속이죠 다. 이 상황에서. 카운티 네임, 러트 넘버를 합치면 후보 키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키에 대해서 다른 애들이 다 완전 함수 종속이죠. 그죠? 요거는데요. 세 번째. 텍스 레이트. 세금률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세금률이라는 게 각 도시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률을 달리할 수 있다 그랬죠. 즉 이 세금률 이 경우는 카운티 네임만 알아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도시냐에 따라서 세금률이 결정이 되죠. 이 함수적 종속성에 의해서 텍스 레이트는 이 후보 키에 대해서 부분 함수 종속이 되죠. 키에 대해서. 이 함수적 종속성입니다. FD 3번에 비해서 얘는 제2 정규형을 만족하지 않죠. 그렇죠? 얘가 부분 함수 종속이니까 키에 대해서. 1정규형은 지금 따지지 않았어요. 다 원자라고 가정하고 가는 겁니다. 원자에 대해서 혹시 이건 절대 원자값이 될 수 없어. 문제에 삼으실 분 있나요? 어딘가 문제 있다. 없겠죠. 네. 1정규형 만족하고 FD 3번 이 함수적 종속성에 의해서 2정규형이 위배됐어요. 자, 4번이 있는데 면적이 가격을 결정한다 라는 게 있네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다는데? 이상한 사람하고 안 이해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의견을 명확하게 하세요. 지역은 평당 가격이 따로 있어야지. 네. 평당 면적이 정해지면 가격이 결정된다. 얘는 우리나라처럼 이 땅이 소위 강남에 있는 땅이냐 저 지방에 있는 땅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확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하는 얘기는. 네, 면적이 정해지는 그 면적에 따른 가격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제가 이게 더 상식이 통하게 하는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어떻게 하냐. 존재하지 않는. 아, 공공소유하다. 그런 거예요. 공동표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 분명하지. 아, 이게 이상향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향이 유토피아와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를 수 있어요.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네, 꼭 맞아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유토피아가. 선생님 아예 할 수 없어. 아니, 사야겠다. 공상적이다. 넘어갈게요. 자, 이 정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정규를 만족하도록 바꾸려면. 컨트리 네임하고 텍스 레이트를 붙인 테이블 따로 만들고. 예, 두분함수 종속인 얘를 빼야겠죠, 따로. 그럼 원래 남는 거에는 어떻게, 뭘 빼야 돼요? 남는 거에, 원래 거에서. 텍스 네. 텍스 레이트를 빼야 돼요. 자, 컨트리 네임과 텍스 레이트 두 개를 빼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 원래 얘에 있던 거에서는 무엇을 빼는 거예요? 텍스 레이트를 뺀다. 네. 카운티 네임을 빼면 안 돼. 또 오시는 거. 안 돼. 왜 안 되는 거죠? 가지고 있어야지 텍스 레이트 알고 싶대. 텍스 레이트에 따라 컨트리 네임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아, 그렇지. 카운티 네임이 텍스 레이트를 결정하죠. 카운티 네임, 텍스 레이트를 따로 빼내고 원래 있던 거에서 만약에 카운티 네임을 없애버리면 따로 뽑아낸 카운티 네임 텍스 레이트에 있는 값하고 얘하고 연결할 방법이 없어지죠. 텍스 레이트로 얘를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떼낸 카운티 네임과 텍스 레이트만 봤을 때 거기에서 키는 카운티 네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키인 카운티 네임을 얘 원래 있던 애가 참조하는 형태로 돼야 돼요. 그렇죠? 키인 애가 남아야겠죠. 걔가 포링키로 돼야 되니까. 지난 시간 잘 들으셨군요. 갑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낫스를 원투로 바꿔요. 카운티 네임 텍스 레이트. 카운티 네임이 포링키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래 있던 정보를 손실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 반대로 여기서 카운티 네임을 없애고 텍스 레이트 남겼으면 그게 바로 로시 디컴포지션이 돼요. 정보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 등록성 FD 1, 2번 여기 성립하죠. 4번 여기 성립하죠. 3번 여기 성립하죠. 원래 있던 거에서. 자, 함수 등록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 상태는 이제 제2 정규형을 만족해요. 구분함수 종속인 얘가 빠져나왔으니까 여기 빠져나왔죠. 여기에 FD 4번이 한번 제가 더 눌러볼게요. 못 봤어요? 뭐 생겼는지. 다 봤나요? 좋은 것 같습니다. 빨간색. 얘가 지금 라스 1번을 보면 요거죠. 2정규형을 만족하는데 3정규형을 위배하는 게 있어요. 그죠? 관찰력이 좋으신 분은 이해 받겠지만 또는 앞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분은 찾을 수 있죠. 3정규형을 위반하게 하는 종속성이 어떤 거예요? 에어리어가 프라이스를 결정한다. 얘가 3정규형을 위반하게 하는 정규형이죠. 3정규형은 비주요, T가 아닌 속성이 T가 아닌 속성을 결정하는 그런 함수 종속이 있으면 이행함수 종속이 생긴다 그랬죠. T가 아닌 속성이 이행함수 종속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얘가 이게 존재하는 순간 이행함수 종속이 생기죠. 프라이스에 대해서 프로퍼티 id로부터 에어리어를 결정하고 에어리어가 프라이스를 결정하는 이런 이행함수 종속이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그래서 3정규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맨 처음에 카운티 네임이랑 네. 런 넘버가 원래 프라이스를 결정 못하지 않나요? 두 개 다 있어. 카운티 네임하고 러트 넘버하고 네. 둘 다 있어도 프라이스를 결정 못하지 않나요? 에리어가 없으면.
무슨 나라죠? 그러면 카운티가 어느 정도 단위죠? 주예요. 카운티 도시 이름하고 그 도시에서의 부동산의 번호를 알면 그로부터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데 태우군이 지금 플레인 건 것처럼 직접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원래.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면적이고 면적으로부터 가격을 알 수 있죠 원래. 프로퍼티 아이디만 봐도 마찬가지고 프로퍼티 아이디로부터 직접 알 수 있는 거는 면적일 거고 면적으로부터 가격을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행함수 종속이죠. 원 넘버 말씀을 에리아는 알 수 있나요? 라트 넘버만 가지고 모르겠죠. 이건 각 도시마다의 번호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에 몇 번 부동산 이렇게 나옵니다. 카운티 네임이랑 런 넘버가 정확히 뭐 어떤 건지 아까 찾아봤는데 어떤 아까 뭐였지? 그렇죠. 구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구역이에요. 근데 구역인데 이게 각 도시마다 그 도시에서 구역을 나눠놓고요. 구역마다 번호를 나눠놓는 거에 네. 도시만의 어떤 구역 넘버 붙이는 기법이 있어요. 각 부동산에. 구역 값이고. 예. 823으로 나오지. 저는 처음에 좀 집값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예. 지금 결국은 좀 프라이스는 그 구역의 가격인 거예요. 이 러트가 큰 구역이 아니고 좀 작은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값인 줄 알았어요. 러트라는 게 그 파킹랏 얘기할 때 주차장에 가면 주차 번호가 있죠. 구역마다. 네. 그 파킹랏이라는 게 하나하나 구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각 카운티에서 정한 러트 넘버가 있는 거예요. 구역 번호. 몇 다시 몇 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FD 4번에 의해서 얘가 이행함수 종속이죠. 프라이스가. 얘는 3정경을 2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있는데 프라이스가 후보 키의 일부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프라이스가 키의 일부였어요. 괜찮아요. 3정경 2배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행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비주요 액티브에서 이렇게 결정하는데 결정되는 쪽에 있는 애가 키의 일부였다. 그러면 얘는 3정경을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비주요, 즉 키가 아닌 속성에 대해서 이행함수 종속은 아니죠. 얘가 키의 일부였다면. 그렇죠? 3정경을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프라이스, 현재 이 상태는 프라이스는 키가 아니죠. 키의 일부가 아니니까 얘는 이행함수 종속. 키가 아닌 속성이 이행함수 종속을 가지고 3정경을 위반하게 돼서 3정규화를 해야 돼요. 3정규화를 하면 아까 라스 1번을 다시 분해해야 되죠. 에어리어와 프라이스로 쪼개야 되죠. 똑같은 원리로 분해한 것에서 키에 해당되는 애가 남아있어야 되죠. 원래 경우에는. 그래야 이렇게 참조해서 찾아갈 수 있죠. 이렇게 분해될 겁니다. 그래서 함수 FD 1번, 2번 여기 성립하고 4번 성립하고 3정규형을 만족해요. 이행함수 종속이 없어요. 이렇게 분해된 거죠. 처음에 락스로 시작했는데 구분함수 종속에 의해서 두 개로 쪼개고 다시 이행함수 종속인에 의해서 쪼갰다. 면적간 가격이라는 거 쪼갰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 지금 2정규, 3정규형을 한 거고 이제 문제인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락스 1A 3정규형까지 쪼갠 상태가 이건데 여기에 함수적 종속성 1번, 2번이 있죠.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가정을 하나 더 하는데 이게 만약에 FD 5번 앞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성립한다고 했을 때예요. 면적을 알면 카운티, 도시를 알 수 있다 라는 함수적 종속성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현실에 비한다. 현실에다 적용해 놓자면 땅 넓이를 알면 네. 도시를 알. 그 부동산이 어떤 도시인지 알 수 있는 그 부동산의 크기만 알면 아 얘가 어떤 도시 거네? 아 바로 안다는 거거든요. 없잖아요. 네? 미국이라면 미국의 각 카운티 도시마다
구역을 나눌 때 고유한 구역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역은 항상 1제곱킬로미터 단위로 구역을 나누고 LA는 무조건 500m 단위로 구역을 나누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다 달라. 우리나라처럼 서울에서의 한 구역 단위가 다 다르고 부산에서 구역까지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면적만 알아도 아 걔는 어느 도시의 부동산이네 알 수 있다는 거죠. 도시마다 기본 구역 나눈 단위가 다 달라. 어디 피트 단위로 하고 어디 피트 단위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피트 단위로 했더라도 다 다른 크기로 했던 거죠. 뭔가 어거지 같은 느낌이 그래서 제가 현실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느니라 보장이 없죠. 이 예제도 사실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야 우리는 저쪽 절대 우리 고유만의 땅 크기를 가져야 돼. 차별화 전략.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립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얘는 이행함수 종속이죠 지금. 이행함수 종속은 맞아요. 기본 키로부터 에어리어를 결정하고 에어리어가 카운티되면 결정하니까 네. 일단 기본적인 이행함수 종속이다라는 기본 개념은 맞아요. 이행함수 종속이 맞아요. 그럼 이 이행함수 종속이 3정규형을 위배하는 이행함수 종속이라는 따져야 되죠. 위배하는 이행함수 종속인가요? 아니죠. 또 결정된다고 했던 얘가 키의 일부죠. 카운티데이. 3정규형을 위배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릴레이션에서는. 그렇죠? 3정규형 위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BCNF. 키가 아닌 네. 비주요. 비주요 특성이요. 네.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무조건 다 이행함수 종속은 x가 y를 결정하고 y가 z를 결정한다. 이렇게 건너가는 이행하는 종속성이 있으면 다 이행함수 종속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규형에 적용될 때는 비주요, 즉 t가 아닌 속성에 이행함수 종속이 존재할 때는 3정규형을 위배한다라고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함수 종속은 일반적인 정의예요. 일반화된. 그걸 3정규형에 적용될 때. 비주요 특성이 뭘 결정하는지 일단 결정하게 되면 이행함수가 예, 이행함수 종속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기본 정의에 의해서 이행함수 종속인 거죠. 저런 예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얘가 떠올랐어요. 진짜? 이거는 네.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이탈리아는 도시국가 있잖아요. 네. 도시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어떤 그 도시마다 산업이 다 다른 게 발전하잖아요. 네. 그거를 약간 지금도 있다고 하면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도시는 뭐 철강이 많이 나면 트럭이 큰 게 가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터널 높이 제한에 따라서 도시를 구분할 수 있어요. 터널의 높이에 따라서 영찬이는 경포. 그것도 가능하네요. 이게 있으니까 이제 얘는 3정규형을 위배하지 않지만 BCNF는 위배한다 그랬죠. BCNF는 함수적 종속성이 있을 때 결정한다의 왼쪽 편 X, 좌측편에 있는 애는 무조건 키여야 된다죠. 근데 여기 에어리어가 키가 아니죠. 결정 인자인. 얘는 BCNF를 위배해요. 그래서 이걸 BCNF 정규화를 하게 되면 위배하는 함수적 종속성에 해당되는 에어리어와 카운트네임을 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에어리어와 카운트네임. 그리고 여기에서 키에 해당되는 에어리어가 남아야겠죠. 원래 거기서. 이렇게 세 개, 두 개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BCNF 위배되는 게 뭔지 알았고 BCNF에 위배되는 애를 위해서 쪼개는 것도 지금 봤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BCNF를 이해하는 것도 3NF와 차이를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텐데 분해하는 거, 분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BCNF에서 함수적 종속성을 한번 보세요. 원래 있던 함수적 종속성 1번, 2번이 있죠. 그리고 FD 5번이 있었죠. 분해된 뒤에는 어떻게 됐죠? FD 1번 프로퍼티 아이디가 카운티 네임, 라트 넘버, 에어리를 결정한다. 어디 갔어요? 하지 않아요. 네. 카운티 네임, 라트 넘버가 프로퍼티 아이디, 에어리를 결정한다. 어디 있어요? 예, 열애열을 결정하고 카운트 네임, 라트 넘버가 결정한다. 나는 여기서 나타나요. 함수적 종속성이 사라졌죠, 뭔가. 쪼개진 다음에. 네. 그렇죠. 앞에까지, 여태까지 3정명까지 올 땐 이런 일 없었죠. 원래 기존에 있던 함수적 종속성이 분해되더라도 유지됐죠. 그대로. 근데 BCNF의 단점이 이거예요. 보다 강력한 정규형이에요. 것이 명확하고. 그런데 함수적 종속성이 보존되지 않아요. 이 경우. 사라지는 애가 있네. 보존되지 않아요. 함수적 종속성이. 거기가 바로 문제점이에요. BCNF. 만약에 저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면 BCNF로 정규형을 못 바꾸게 되는 이유가 때문에 못 바꾸게 되는 이유가 그걸 이제 거기에 죽어도 안 된다가 아니고 이제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이 생기겠죠. 싸우겠지 이제 서로 막 논란을 하겠죠. 논의를 하겠죠. 이러면서 누구 할 건지 이러니까 안 해야 되지. 그게 이슈예요. 논의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화할 때 고려사항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은 릴레이에서 날이 주어지면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성립하는 종속성, 함수적 종속성을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검사하는 사람은. 그리고 검사를 해야 돼요. 원래 지금 봤던 정규형에 각각 조건을 따져야겠죠. 특별히 뭔가 정규화의 조건을 따라가면서 분해를 하게 되면 이게 무손실 조인인지 검사해야 돼요. 이게 무손실 조인인지 확인해야겠죠, 당연히. 무슨 소리인지 뭐예요? 손실이 없는지. 여러분 답이 근데 아직 안 했죠. 예? 조이는 아직 안 했죠. 우리 예스펙트 이 앞에 종규화 자료에 제 나왔죠. 로시 디컴포지션이라는 거 했었죠. 손실이 있는 분해, 손실이 없는 분해 했었죠. 거기서 손실이 없는 분해가 바로 무손실 조인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조이는 아직 안 했었어요. 네. 조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게 같은 개념을 갖다는 얘기예요. 여기. 무손실 조인이라는 게 무손실 분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없는 분해를 하게 되면 손실이 없는 조인을 다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무손실 조인은 다른 말로는 무손실 분해예요. 그러니까 손실 분해가 아니어야 된다. 무손실 분해. 무손실 조인을 무손실 분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분해했는데 다시 조인, 결합했을 때 정보의 손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쪼갤 때도 원래 있던 정보에 뭐가 남아야 되는지 자꾸 물어봤죠, 제가. 그게 바로 무손실 조인 또는 무손실 분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함수적 종속성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존하도록 가능하면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 릴레이션 RI에서 이 RI는 뭐냐면 원래 안에서 분해된 애들이에요. RI. 분해된 애들이 분해된 랜드에서 성립하는 모든 함수적 종속성의 합집합이 원래 있던 F, 원래 R 하나로 했을 때 함수적 종속성과 동등해야 돼요. 그래서 정규화로 하는데 정규형 1, 2, 3 BCNF 있죠. 거기 조건에 따라 분해를 하실 때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분해할 때마다 무손실 분해, 무손실 조인인지 함수적 종속성이 보존되고 있는지 이 두
두 가지를 검수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정규화의 조건과 분해 이걸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분해할 때마다 이걸 따질 수 있어야 돼요. 2번 같은 경우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2번이요? BCNF로 바뀔 때 BCNF로 갈 때만 이슈죠. 3연경 때까지 무조건 지켜줘요. BCNF로 갈 때는 종속성을 항상 보정해줘야 됩니다. 깨지면 안 됩니다. BCNF는 앞에서도 봤지만 함수적 종속성이 보존되는 걸 보장하지 않아요. BCNF. 그래서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3정경까지는 보존할 수 있어요. 함수적 종속성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BCNF로 분해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3NF로 분해하는 알고리즘이 주어져요. 3정경으로 분해하는 알고리즘. 두 가지만 나왔어요, 정규화에. 현장에서 목표가 아까 제가 말했어요. 주로는 3정대요. 가끔은 BCNF가 목표라 그랬죠. 그래서 3정규형으로 대부분은 문제